미국이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통상실무 사령탑을 맡아온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구체적인 사유가 공개되지 않아서 뒷말도 적지 않습니다. 오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관세 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을 총괄해온 여항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경질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영시를 기해 여 본부장을 직권 면직했습니다. 구체적인 면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등 민감한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나온 전격적인 인사입니다. 최근 미국은 대미 투자를 서두르지 않을 경우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우리 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고 청와대는 그제 관계부처 긴급회의까지 열었습니다. 8월 말 그리고 9월 그런 일정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리에서 물러난 여 본부장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정무직이면 부르면 오고 되면 나가게 되는 것이라며 이번 경질이 방미 성과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도 정무직 인사는 임면권자의 권한과 정무적 판단 영역이라며 구체적인 경질 배경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개인적인 사안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 본부장은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재기용돼 대미 투자 협상과 쿠팡 이슈 등 주요 통상 현안을 맡아왔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세계 이혼 재판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마감 시한 1분을 남긴 어젯밤 11시 59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앞선 제3분할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재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재상고장에 붙인 인지대만 66억 원입니다. 막판까지 고심했던 이유는 뭘까요? 송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SK그룹 측이 긴급 입장문을 발표한 건 어젯밤 11시 59분입니다. 재상고 기한 만료 시각이 되자 재상고 방침을 외부에 알린 겁니다. SK 측은 최태원 회장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고 여부도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K 측에 따르면 최 회장은 어젯밤 11시쯤 상고 방침을 결정했는데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3주 만입니다. 최 회장 측은 제3분할의 9,440억 원을 주식과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노소영 관장 측과 협상을 이어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단기간 현금 조달이 어렵다는 걸 고려한 조치였지만 노 관장 측이 현금 지급을 고수하자 뒤늦게 재상고를 결정한 겁니다. 최 회장이 재상고심에서 9,440억 원 전액에 대해 다툴 경우 인지대만 66억여 원에 달합니다. 재상고를 포기할 경우 오늘부터 매일 1억 2,900만 원, 한 달 38억여 원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재상고를 통해 이자 부담을 피하고 제3분할액 자금 조달에 시간을 벌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선 자금 마련 계획이 마무리되면 재상고를 취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사건을 보다 시작하겠습니다. 서상희 사건팀장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 보겠습니다. 재벌가의 한강뷰 전쟁. 회장님들 사이에 한강뷰 분쟁이 있었나요? 네, 우리 집 한강뷰를 가렸다. 이 재벌가 회장들 사이에서요, 한강 조망권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을 보실까요? 한남동 주택가인데요. 지하 2층, 지상 2층 공사가 한창인 곳 보이시죠? 한 금융사 회장의 주택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그런데요, 이웃집에 살던 건설사 회장이요, 금융사 회장 주택 공사를 멈춰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 한강뷰를 일부 가린다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엔 반대편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실까요? 공사 중인 금융사 회장 집이 주변 건물들보다 약간 높게 지어졌다는 게 건설사 회사 측의 주장입니다. 한강이 제대로 안 보인다는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한강뷰 싸움이 법정까지 간 거라는 건데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법원은요, 기각을 했는데요. 그 이유를 좀 지도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법원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사 중인 곳이
대각선 방향이라서 한강 조망이 다 막히는 건 아니고 골조 공사까지 끝난 상황에서 공사를 멈추는 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장은요, 불복해서 항고했고요. 건축 허가를 두고도 공방이 있는데요. 건설사 회장 측 건축법 위반 소식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사 회장 측은 정상적인 건축이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사실 한강뷰 분쟁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09년에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옆집이 아니라 앞집 회장집 한강뷰가 우리 집을 가린다, 이렇게 법원을 찾은 건데요. 당시 법원은요. 한강 조망이 침해된다고 봤고요. 이번엔 앞집 회장이 건물 높이를 낮췄습니다.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두 손 들었다. 누가 손을 든 건가요? 네, 도망친 범인을 잡았던 그 순간인데요. 추격 전 영상이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3단봉을 질주하고 전력 질주하는 남성입니다. 경찰 보디캠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건물 사이사이를 지나며 계속 달리는데요. 막다른 길 도망치던 남성 두 손을 번쩍 들고 체포됩니다. 경찰 다급하게 수갑을 채우는데요. 지난달 제주에서 시속 100km 난폭 운전을 하다가 달아난 불법 체류자를 붙잡은 사건 저희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필사의 추격 전 영상이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광복절 정말 폭주족 이번엔 사라졌습니까? 정말 사라진 건지 지금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의외의 결과일까요? 어젯밤 경찰의 폭주족 단속 영상입니다. 그런데요, 뭔가 횡하죠. 실제로요, 전국 곳곳에서 폭주족 단속을 했는데 충남에서는 폭주족 112 신고가 51%나 줄었습니다. 그럼 광복절마다 도심 한복판을 저렇게 점령하던 폭주족이 정말 사라진 걸까요? 이제는요, 특정일에 대규모로 집결하는 게 아니라 SNS를 활용해서 게릴라 방식으로 아주 교모하게 진화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 사건 보겠습니다. 사람을 치고 도망친 사건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상황이 CCTV로 남아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전남 광주의 도로인데요. 6.5톤 화물차가 달리다가 80대 남성을 그대로 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납니다. 전남을 벗어나 경북 고령에 가 있던 운전자는 차량이 커서 사고가 난 줄 몰랐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경찰은 운전자를 입건했고 고의로 도주한 것인지 조사 중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상희 사건팀장이었습니다.